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또는 전 세계인으로서는 어쩌면 희망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요.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주창했습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 체제 붕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 지도부가 베이다이허 회의를 했죠. 그래서 한 18일 동안 잠적을 했었는데 지금 나와서 느닷없이 공동부유. 그러면 이 공동부유가 뭐고 이게 도대체 왜 중공 체제 붕괴의 신호탄이고 그러면 시진핑은 왜 여기서 이런 어젠다를 주창했냐. 그리고 앞으로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을 내린 중국의 베이다이허 회의죠. 1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중공 지도부입니다. 리커창 총리가 8월 18일 날 정저우 지하철 수해 복구 현장 지도에 나섰습니다. 정말 황당한 것이 이 정저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만 명의 시민이 죽었죠. 여기에 한 달 만에 지금 나온 겁니다. 최고 지도부가 7월 19, 20일경에 수해가 있었는데 지금 8월 18일 날 나왔으니까 한 달 만에 나와가지고 뭐 깨끗한데 지금 나왔네요. 다 된 걸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이 뭐 이 최고 지도부에 사랑과 신뢰가 갈 리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한 달 만에 나왔는데 그것도 시진핑 본인이 아니고 리커창 총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어디에 있을까요? 베이징에서 중앙재경위원회를 주관하고 여기에서 그가 아주 중요한 어젠다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공동부유입니다.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자 이 말입니다.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인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 높은 질적 발전 중에 공동부유를 촉진하기 위해 당은 공동부유를 더욱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공동부유 실현을 통해 당의 장기 집권 기반을 부단히 다져야 한다. 라고 주창을 했습니다. 자, 시진핑이 집권을 한 뒤에 제일 먼저 주장한 게 뭡니까? 빈곤의 탈출. 그리고 2021년까지 샤쾅 사회를 건설하겠다라고 했죠. 그 2021년이 올해고, 샤오캉은 소강. 그러니까, 뭐, 적을 소자죠. 작을 소자. 거기다가 이제, 건강할 강자인데, 뭐 다 같이 그냥 적당하게 큰 걱정 없이 잘 사는 세상. 이게 소강, 샤오캉 사회였어요.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샤오캉 다 이제 우리 잘 살게 됐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2049년까지 따퉁, 즉 대동 사회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장기 로드맵이었는데 그 대동 사회를 이렇게 공동부유라고 표현하면서 이제부터 공동부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 대동 사회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 되면 대동 사회를 구성하겠다. 만들겠다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즉 이재명의 그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는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대동사회, 따퉁사회 그걸 이재명이 해내겠다. 즉 여기 속국이 되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같이 망하게 만들겠다. 그 말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공동부유가 뭐냐?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공부론입니다. 공부론. 이 마오쩌둥이 과거에 공부론을 주창하면서 인민들의 환심을 샀어요. 이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또 현실 가능한, 실현 가능한 그런 이념인 줄 알았어요. 왜냐? 공부론 다 같이 잘 사는 거 너무 좋죠. 옆집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또 뒷집도 잘 살고 다 좋죠. 다 같이 잘 사니까. 그렇게 해서 마오쩌둥이 인심을 얻었는데 그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오쩌둥의 뒤 덩샤오핑은 선부론을 주창했죠. 이렇게 못 사는데 공부론이 하고 공빈론이 돼버렸죠. 다 못 사는 사회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잘 살고 보자 라고 해서 덩샤오핑이 주창한 선부론과 40년 개혁개방 역사를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평가되는 공산주의 아젠다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의미로 철저한 분배 중심의 경제정책 구현을 목표로 했으나 공산주의 모순에 따른 극단적인 효율 실패가 이어져 마오쩌둥 집권기간 중국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렸던 일원이죠. 그래서 마오쩌둥은 공부론 다 잘 살게 해줄게
라는 이런 달콤한 유혹으로 인해서 홍위병들이 야 우리 마오 주석님 해가지고 홍위병들 전 중국을 휩쓸어 버리면서 수천만 명의 아사자 학살자 해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독재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오쩌둥으로 평가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중국을 완전히 그냥 몇십 년 뒤로 후퇴시켜버렸던 게 바로 이 공부론입니다. 왜? 공산주의, 모순. 아니 다 같이 잘 살면 좋은데 앞집 사람은 일을 안 하는데도 내 걸 앞집 사람을 좀 나눠줘야 되네. 나 열심히 오늘까지 일했는데 뒷집은 보니까 일을 안 해.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렇지만 나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런데 내가 일을 한 거 이 생산품을 가지고 앞집에도 주고 뒷집에도 주네. 처음에는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만 왜 해야 되지? 왜 내 걸 뺏어서 저길 줘야 되지? 그럼 나도 안 할래. 이게 바로 모순 아닙니까? 인간의 모순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모순을 인정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부분적인 사유재산을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동협동농장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자신의 텃밭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생산 양의 차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야, 역시 사유재산이구나. 해서 중국이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의 경제력을 쌓아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진핑이 그걸 느닷없이 다시 40년 전으로 후퇴시키겠다 이겁니다. 그 옆에 있는 대한민국 엄청 잘 살고 있는데도 그 중국을 또 따라가겠다고 하는 대한민국도 있고요. 자, 초록은 동색이죠. 어디서 많이 듣던 정책의 등판입니다. 역시 이 회의 발표문에서 나왔는데요. 효율과 공평의 관계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1차 분배와 재분배가 연결된 기초분배 제도를 구축하고 세수와 사회보험 확대 등을 통해 분배의 정밀도를 높여 중위소득 계층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 공동부유 목표 실현을 위해 부유층과 기업이 차지하는 몫을 줄이고 고소득 계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서 법에 따른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면서 너무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동부유는 단순히 파이를 나누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분배를 강화하는 개념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효율과 공평의 관계 문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하면서 1차 분배, 일단 1차 분배하고 또 재분배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 분배의 로테이션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서 분배의 정밀도를 통해 중위소득 계층의 비중을 키워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키워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중산층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위층만 양산시켜버리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책하고 똑같은 거죠. 계속 분배한다.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분배 좋아 하는데 여기 이제 정말 어마어마하게 독재를 하겠다라는 멘트들이 나옵니다. 공동부유 목표 실현을 위해 부유층과 기업이 차지하는 몫을 줄인다. 즉 부유층, 기업의 돈을 뺏어버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고소득 계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한다. 고소득 계층, 즉 소득을 많이 올리는 계층에 대해서는 더욱더 법으로 제한을 많이 해서 그러면서 너무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너무 높은 소득, 즉 소득을 너무 높게 못 올리게 뺏어버리겠다.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합리적으로 조절. 그리고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과 고소득 계층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뭡니까? 돈 뺏어버리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공동부유는 단순히 파이를 나누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파이를 나누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게 마오쩌둥의 공부론이었죠. 그런데 파이를 키우면서 이거는 덩샤오핑의 선부론이죠. 그런데 이걸 동시에 분배를 강화한다. 즉 그러니까 자기는 마오쩌둥의 공부론 그리고 덩샤오핑의 선부론 합한 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선부론은 각오 없죠. 다 그냥 뺏어버리겠다고 이렇게 지금 구구절절히 뺏어버리겠다고 하는데 누가 일하겠습니까? 이제 다시 중국은 그냥 절벽에서 다이빙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인류가 사람이 인간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 본성입니다. 그건. 그럼 시진핑은 왜 이렇게 공동부유 아젠다를 들고 나왔을까요? 중국이 지금 너무나 극심한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는 2020년 지니기수 지도인데요. 지니계수. 이 지니계수를 보면 지니계수가 0에 수렴할수록 빈부의 격차가 적은 것이고 1에 가까울수록 빈부의 격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0.4 정도를 넘으면 빈부격차가 아주 큰 겁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이 0.4가 넘어요. 미국 빈부격차 심하죠. 부자들 어마어마하게 부자니까. 그런데 중국이 지금 0.385, 0.4에 타가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0.354, 일본 0.329 뭐 이런 식인데 대부분 0.3대예요. 대한민국은 2016년 박근혜 정부 후반기만 하더라도 0.30 정도였는데 불과 4년 만에 5년 만에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0.354, 일본이나 대만, 호주, 캐나다, 영국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많은 또 큰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버린 게 문재인의 치적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0.385니까 미국보다는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중국은 그 통계 자체를 믿을 수 없는 나라 아닙니까? 통계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이번 정저우 홍수 수해 사태도 봤듯이 분명히 수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300명만 죽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뭐 신속하게 다 제압하고 몇 명 안 죽었다 라고 발표하는 그 통계, 이걸 어떻게 믿냐?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빈부격차는 0.5 이상은 될 것이다 라는 게 통계학자들 또 경제학자들의 그런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빈부격차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시진핑이 마오쩌둥처럼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그도 홍위병이 필요한데 홍위병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중국의 현실이죠.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생긴 아파트에 또 이런 식으로 혼자서 정말 이걸 뭐 개미족이라고 중국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침대 하나에다가 바로 그 밑에 같이 그냥 화장실도 같이 있고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식사만 하고 딱 요 공간 뭐 이른바 쪽방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쪽방촌이 있다. 그럼 대한민국도 있는데 왜? 근데 이건 중국은 너무 많다 이게. 반면에 이렇게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불을 뭐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고 있는 사람이 5천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그 5천만 명의 돈을 뺏어서 나머지 14억 5천만 명에게 나눠주겠다. 그러면 14억 5천만 명은 이야 기대되네. 쟤들 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저걸 뺏어서 우리를 준다고? 우리 시 주석님 최고야. 홍위병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만든 사람이 시진핑이다.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부터 뺏어주네? 그러면 시진핑 좋아.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 대한민국도 이 위로 상류사회로 또는 부자로 올라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가능성, 기회 이런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게 이 민주당 정권인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못 살게 됐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삼성을 국유화시켜서 저 돈을 뺏어서 나를 준다고? 우리 달님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달님이 나를 못 살게 만들었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리겠다. 그래서 이번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원로들까지 다 오니까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충돌 속에서 이 장점인 계파를 비롯해서 자신의 정적들에게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쟤들이 장점 뭐냐? 바로 기업들을 후원군으로 많이 거느리고 있다. 그러면은 저 정적들의 힘을 제거하자. 저 기업들의 힘을 빼버리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우군을 홍위병들을 양산시키면서 그리고 저 상대 계파의 힘을 빼버린다. 저 힘은 저 상대 계파는 돈인데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돈을 뺏어버리면은 저들의 파워가 약해진다. 그러면 일석이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베이두 뭐 중국판 네이버라고 할 수 있는데 베이두 시가총액 49조 원 그리고 알리바바 시가총액 515조 원 텐센트 시가총액 641조 원 이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얼마나 대단하냐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더 많아요. 삼성전자가 오늘 현재 시가총액이 489조 원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이 회사들 다 장점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 알리바바의 총수 소유주 마윈 회장이 장점인 계파고 그래서 시진핑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그로부터 1년 만에 이 마윈 회장이 가지고 있던 개인 재산 50조 원 중에서 무려 10조 원 이상이 증발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라는 정도로 철저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이죠. 텐센트 역시 장점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저 계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시가총액 641조 원. 그런데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주창하고 나니까 바로 그날 그 다음날 우리는
사회 환원을 위해서 공동부유에 기여하기 위해서 9조 원의 돈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써냈어요. 왜? 살기 위해서. 이 정도로 지금 중국이 무시무시한 독재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돈을 뿌려줍니다. 지금 뭐 경기도에서 뭐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 하는 거 전부 다 이런 돈이죠.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라고 합니다. 마구마구 그냥 뿌려주니까. 그런데 헬리콥터에서 마구마구 뿌려주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돈을 어디든가에서 뺏어와야 되죠. 바로 이런 데서 뺏어가는 겁니다. 텐센트에서 9조 원 확 뺏어서 가져오고 알리바바에서 뺏어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뿌려줍니다. 그래서 인민들이 처음엔 좋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뺏기는 사람들이 야, 저거 다 내 돈인데 나중에는 열받죠. 더 이상 뺏겼다가 나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 걸 지키기 위해서 결집하죠. 문제는 이렇게 뺏기는 사람들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금권이 있고 그들과 링크가 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실제 권력자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지 진핑이 좀 말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미국 바이든 정부 초창기에 아틀랜틱 카운슬에서 The Longer Telegram이라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시진핑은 중국을 전통적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돌려놓고 마오쩌둥과 유사한 개인 숭배를 조장하며 자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자행하고 있다. 중국이나 공산당원 전체를 공격하면 시진핑은 민족주의 감정을 이용해 단합을 강조하며 권력을 공고화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진핑을 집중 겨냥해 글을 교체해야 된다. 라고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한 조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이든 정부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전임 트럼프 정부 때는 중국 공산당 전체를 공격했다. 그래서 중국을 공산당 없는 국가로 만들려고 해서 중공을 타겟으로 삼아서 계속 때리고 했는데 그 중공은 너무 규모가 크다. 그래서 그 중공 전체를 적으로 돌리면 이기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진핑이 제일 위험한 자니까 중공 내에서도 시진핑의 정적이 있으니까 이제해야 된다. 그리고 적의 적을 우리는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위험한 시진핑만 제거하자. 그래서 중공을 타겟을 트럼프 때는 중공을 잡았는데 그걸 시진핑으로 돌리자. 라고 아틀란틱 카운슬이 제안을 했고 그래서 미국의 CIA가 차이나 미션 센터를 만들었죠. 중국의 레짐 체인지, 체제 전환, 변환을 주도할 수 있는 차이나 미션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점인 계파에게 그 권력자들에게 아직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요소의 힘은 있으니까 아니 좀 말려줘요. 마윈이 또는 텐센트가 막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면은 이러고 있던 차에 미국에서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차이나 미션 센터 만들었어요. 같이 손잡으시죠? 해서 손잡을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반대파들이 결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지금 뭔가 물결이 들어옵니다. 작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쏘아올린 공동부유 이게 저는 중공 체제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역사가 그랬으니까. 마오쩌둥이 그랬고 모든 공산주의가 이 공동부유를 주창하다가 다 망했죠. 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 본성이 공산사회주의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이걸 성공한다는 말입니까?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만든 CIA가 만든 차이나 미션 센터 그리고 시진핑의 반대 계파인 장쩌민 또는 후진타오 계파가 같이 연대해서 반드시 중국을 정상국가로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덩달아 같이 정상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